둥근 지구에서 불가능한 자연현상 3부 바로 시작합니다. 11번째 둥근 지구에서 불가능한 자연현상 달의 자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7.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달의 자전도 한 바퀴 스스로 도는데 27.5일로 똑같이 걸리네요. 어떻게 자전과 공전이 똑같이 27.5일이 될 수 있습니까? 웃기죠? 우연히 자전과 공전이 똑같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학에서는 설명 불가능하거나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바로 검증해야죠. 제가 2년 전에 찍은 달입니다. 이 사진은 저녁 8시에 촬영한 건데 달의 배꼽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배꼽이 옆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5시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배꼽이 왕창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9시간 동안 달의 자전을 지켜봤더니 약 125도가량 회전했습니다. 과학에서는 달이 자전 한 바퀴 360도 도는데 27.5일이 걸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현실에서 보니까 어떻게 9시간 만에 무려 125도를 회전했을까요? 그래서 달의 자전은 하루에 350도가량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나쁜 분들은 또 야 이놈아 그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태양의 흑점에서 관찰했듯이 지구의 자전으로는 달의 배꼽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달이 하루에 350도가량 스스로 자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틀렸고 자연현상은 평평한 땅에서 달이 우리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마치 굴러가듯이 하루에 한 바퀴가량 자전하고 있는 겁니다. 12번째 증거, 둥근 지구의 굴곡입니다. 둥근 지구라고 우기면서 지구의 굴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둥근데 말이죠. 제주도 해발 600m 고도에서 흑산도 약 180km 떨어져 있는 섬의 바닥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흑산도를 볼 수 없어요. 지구 공률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찰 고도가 600m이고 바라본 거리는 180km입니다. 그러면은 관찰자 눈높이에서 직선으로 바라봤을 때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87km이고요. 지구 공률 아래로 떨어지는 거리가 무려 672m입니다. 그래서 흑산도는 지구 굴곡 넘어서 아래로 672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제주도에서는 절대로 흑산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버젓이 봤지 않습니까? 이래도 땅이 둥굽니까? 평평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430km 멀리 찍기 대회 기네스 기록도 있습니다. 지구 굴곡 아래로 수천 미터 사라져야 될 산들이 막 보여요. 둥글기는 개뿔. 어떻게 굴곡도 증명을 못합니까? 수많은 일반인들이 헬륨 풍선 띄워가지고 성층권에서 수천 킬로미터가 평평한 진짜 영상을 보여줘도 그런 건 절대 안 믿고 나사가 발표할 때마다 바뀌는 포토샵과 그래픽 우주는 또 철석같이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적어도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번째 증거로 후딱 넘어갑니다. 13번째 증거, 해, 달, 별들은 하늘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두 하늘 안에 존재하고 이것은 성층권에 풍선을 띄우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 전혀 없고 수많은 일반인들이 찍어 올린 영상에서 모조리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계기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에 해와 달 함께 있고 그 아래 별이 발견됩니다. 둥근 지구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별은 작고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의 조명이에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건 민간 로켓에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한 건데요. 77km 올라갔다고 기네스에 기록이 되었지만 근데 기네스도 뻥이죠. 땅을 보면 겨우 고도 25km 남짓, 얼마 못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도 금성이 초고화질로 또렷하게 목격됩니다. 낮 지역이라 잠자고 있는 금성인데요. 같은 로켓, 이번에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에서 금성이 낮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자료는 넘쳐납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편집도 힘들어요. 성층권에서 낮 지역에서 하늘 안에서 대보름달과 별과 태양을 동시에 본다는 사실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럴 줄 알고 성경에서는 저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래도 현실은 보고도 안 믿고 나사 빠진 나사의 거짓말과 교과서의 가짜 교육을 철석같이 믿으실랍니까? 증명 한 개도 못하는 현실인데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진실은 하늘 안에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떨어진 별, 막 떨어진 거 리얼하게 촬영한 영상들, 별 떨어져 가지고 구덩이가 파진 영상들, 별이 땅에서 불타는 영상들,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서 별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공개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14번째 증거로 넘어갑니다. 남극 백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기꾼이 남극 맥모도 기지에서 24시간 당당하게 태양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제가 빠른 화면으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 산이 있습니다. 산이 중요하고 지금 이제 해가 산에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태양이 한 바퀴를 휙 돌고 있습니다. 고도를 낮췄다가 높였다가 하면서 이렇게 24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끝나는 부분에서 이 산에 태양이 걸리는 순간까지 정확히 24시간이 되겠죠. 프레임 단위로 볼까요? 여기 끝나는 지점인데요. 산에서 한 프레임 넘어갔더니 태양이 관찰됩니다. 산 봉우리만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뒤로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갑니다. 시작 지점에서 한 프레임씩 이동하면서 태양이 딱 등장했을 때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끝 지점에서 캡처했던 것을 위에 덮어보겠습니다. 이 검은 부분이 끝 지점에서 캡처한 것이고요. 이 화면은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할 때의 화면과 끝날 때 화면이 똑같아요. 이 아저씨가 누굴 호구로 알고 있나, 어떻게 시작점과 끝점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 놓고 24시간 태양을 보여준다고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남극에 백야가 있다면 이 사람이 맥모도 기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조작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백야 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영상을 조작하면서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남극에 백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시계로 12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정오부터 촬영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하늘 원근법에 의해서 관찰자 시점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고도를 높이게 되고 멀어지는 것은 고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촬영 장소의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가 정오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한번 볼까요? 분명히 12시 5분에 시작했다고 시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오후로 들어가니까 제일 높은 고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태양이 쭉 진행합니다. 태양이 계속 고도를 계속 높이고 있죠? 여기가 정오예요. 태양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은 정오가 아니었고요. 지금 이 지점이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은 원근법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사기를 치고 우리를 속여도 우리가 잘 넘어가니까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영상 시작부터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고도를 높인 겁니다. 이만큼 높였고 여기가 중천이고, 자 이제 정오를 넘어가니까 태양은 또 아래로 떨어져야겠죠. 한번 볼까요? 정오를 지나서 자 이제 오후로 갑니다. 자, 저녁이에요. 이 부분이. 자, 태양은 여기 있죠. 이게 한 저녁 7시쯤 될 겁니다. 7시. 이건 정오. 그럼 이건 뭐 9시 정도 될 겁니다. 9시 정도에 찍은 걸 거고 12시, 오후 한 7시.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증거죠. 원근법은 법칙이니까요. 법칙. 자,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구름의 이동 경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구름만 보시면 돼요. 자, 구름이 멀리서 자, 이쪽 산을 놓고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는
태양이 저녁으로 가고 있을 때, 자, 구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멀어지고 있죠. 자, 구름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화면은 조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점이 지나면서 구름이 다시 반대로 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다시 반대로 오고 있어요. 어떻게 멀어지면서 구름이 분명히 태양 방향으로 갔는데 조금 있다가 구름이 180도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구름이 멀어지고 이 부분부터 합성이 들어간 거예요. 합성이 들어가 가지고 하늘만 교묘하게 합성해 놓은 거다 보니까 구름이 180도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관찰자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 남극 백야 영상은 조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뭐 육지도 아니고 남극, 일반인들 절대 갈 수 없는 맥모드 기지에 가가지고 24시간 동안 태양을 촬영해가지고 왜 우리한테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남극 백야가 이래도 존재합니까? 그래서 남극에 백야가 없기 때문에 둥근 지구는 가짜입니다. 이번에는 남극 KC 기지 영상인데요. 이건 CCTV 영상이에요. 고정되어 있는데 이 영상이 왜 가짜인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날 태양을 보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이 이제 고도를 낮춥니다. 자, 여기 검은 점 보이시죠? 이게 끝에 이게 태양이에요. 멀어지는 거니까 고도를 떨어뜨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고도보다도 더 월등히 높이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고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1월 23일 날 CCTV인데요. 태양의 고도를 보세요. 자, 여기서 시작되죠. 화면 위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급격히 고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요. 여기가 남극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봤더니 KC 기지의 위치와 북극에 있는 노르웨이와 비슷한 위도에 있더라고요. 노르웨이의 백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태양의 고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24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할 때에 이 산과 태양의 고도를 보세요. 화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고도는 아주 멀어지면서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태양은 절대로 건물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이 지금 제일 먼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 지점이죠. 여기까지. 북극의 백야는 태양이 거의 수평을 긋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어지면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고도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남극 영상에서는 화면 위에 태양이 있었고 고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극 기지 영상에서 태양의 고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남극도 아니고 이것은 가짜 영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영상처럼 여기 영상에서도 태양이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면은요. 다시 맥모도 기지로 돌아와서 이 영상이 같은 날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요. 시계를 12시 5분이라고 보여주면서 뒷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뒷 배경을 보면 이 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산에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여기 섬이 하나 보이죠? 땅에도 눈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바뀌어 있네요.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여기와 아까 거기가 틀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바다고 여기 멀리 섬이 보이고 다음에 이 산이죠.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한번 볼까요? 똑같죠? 물론 각도는 조금 틀립니다만 이 산과 이 산은 같은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똑같이 섬이 있죠. 자, 그래서 시작할 때는 눈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산에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원본 보시려면은 이 내용을 유튜브에 치시면 해당 영상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본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건 평면 세상에서 태양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여기가 남극 쪽이잖아요. 남극 쪽에서 태양의 진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태양의 움직임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데 화면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럼 태양은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를 사용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양이 떠가지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거죠. 저렇게 멀리 서북쪽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 어디에서 봐도 태양은 이런 식으로 동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까워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원을 크게 그리면서 이렇게 다시 북쪽으로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15번째 증거로 넘어갑니다. 15번째 증거, 중국 대평원의 운하입니다. 1800km 펼쳐져 있는 이 운하가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하는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 운하가 아니에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중국 운하의 물은 어디로 흐를까요?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중국 운하의 많은 물도 결국 운하 끝 바다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1800km 대운하의 고도가 동일합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요. 운하는 평면 세상의 증거가 되고 둥글다면 중국 평원 전체의 물이 일부는 바다로 흐르고 또 나머지 일부는 반대편 몽골 쪽으로도 물이 흘러가야 맞는 겁니다. 중력이 골고루 잡아당긴다면 말이죠. 중국 평원의 모든 물이 동쪽과 남쪽 바다를 향해 흐른다는 사실을 보면서 굴곡 없음이 증명됩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고 굴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상 3부 마치고 4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